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픈도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어제 주가가 좀 빠지고요. 지금 장 전에도 한 5%가량 빠지고 있는데 오픈도가 가이던스를 어떻게 줬고 그다음에 4분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도의 주가가 앞으로 조금 더 빠질 것 같다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을 보면요. 얘네들이 4분기 동안에 집을 이제 매수를 했죠. 그 매수한 몇 채냐? 3,683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도 많이 팔았겠죠. 집도 팔면서 집을 대략 먼저 말씀을 드리면 2,634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온 매출이 870밀리언 달러인데,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매출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분기에 가이던스를 준 게 800밀리언 달러에서 850밀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가이던스보다는 좀 웃돌았지만, 어쨌든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게 적은 매출이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지금 신통치 않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본론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뭘 했냐? 스프레드를 지금 줄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 오픈도어를 볼 때 이 스프레드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가격의 차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떤 가격의 차이냐면 고객이 원하는 가격이 있겠죠. 고객이 원하는 프라이스가 있을 것이고 오픈도어가 원하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거의 갭을 스프레드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스프레드가 점점점 커진다라는 건 고객과 오픈도어의 입장 차이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겠죠. 이 스프레드가 커지면 집이 거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안정된다 보니까 오픈도어가 제시하는 가격과 고객이 제시하는 가격이 얼추 비슷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도어가 적절한 가격에 집을 점점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뉴북이 있죠. 여기 뉴북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오픈도어가 이제 매수를 한 집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드북은 뭐겠습니까? 예전에 비싸게 준 가격, 비싸게 산 집들이 있죠. 이걸 올드북이라고 하는데, 일단 뉴북에서 지금 얘들이 팔고 나면 컨트리뷰션 마진, 그러니까 공원이익이 한 8.3%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라고 나오죠. 이거 지금 영업 비용이죠. 영업 비용을 지금 2023년도 4분기에 전년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줄였다. 그래서 지금 오픈도어도 마찬가지로 기타 나가는 돈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홈 어콰이어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집 수를 보면 3,683. 그래서 지금 분기마다 점점점 많은 집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보면, 그러니까 집을 많이 사고는 있는데 얘들이 지금 매출이 870밀리언 달러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갈 건지는 조금 더 잘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3,683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래는 한 달에 1,000채씩 집을 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과 우리의 의견차가 좁아지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스프레드가 좁아지다 보니까 의견이 잘 맞아서 한 달에 1,000채 이상 넘는 집을 구매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좋은 가격에 오픈도어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에 집을 매수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을 판 거 2,364채입니다. 거기서 나온 매출이 870밀리언 달러. 하지만 가이던스를 이렇게 줬지만, 가이던스가 800에서 850이었지만 또 높았죠.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뭐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3.12빌리언 달러까지 나왔던 게 지금 뚝 떨어져서 870밀리언. 저번 분기에 980밀리언이 나오고 매출이 정말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분기엔 그것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3년도에 얘들이 총 벌어들인 매출이 얼마냐면요. 여기 보면 6.9빌리언 달러다라고 나와 있고요. 2022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 55% 감소할 것 같다, 감소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매출을 6.9빌리언 달러였죠. 대략 7빌리언 달러라고 봤을 때 가이던스를 2024년도 1분기 가이던스를 얼마를 줬냐면 1. 얼마였더라? 잠깐만요. 1.05빌리언 달러에서 1.1빌리언 달러를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분기에 이렇게 보면 곱하기 4를 하면 대략 뭐 이론적으로 한 4빌리언 달러밖에 안 되겠죠. 물론 뭐 이제 내년, 그러니까 이번 해 말에 뭐 부동산 상황이 좋아져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 해에 지금 7빌리언 달러를 벌었는데 내년에 곱하기 4를 했더니 4빌리언 달러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번 해, 작년보다 이번 해에 분위기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이던스를 1.05에서 1.1 빌리언 달러로 준 게 지금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집을 파는 채를 한 거 볼까요? 18,708채를 팔았습니다. 2023년도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이랑 비교했을 때 52%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밖에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비해 별로 안 좋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얘네들이 예전에 샀던 올드북 있죠. 올드북을 지금 열심히 팔아서 이제 한 75채도 안 남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샀던 이런 집들이 우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4분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올드북에 대한 이제 우려는 이제 조금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2023년도 4분기에 올드북 옛날에 샀던 집들 판 게 130채, 그다음에 요즘에 산 집들 2,234채를 팔았어요. 그래서 총 2,364채를 팔았고요. 예전에 샀던 비싸게 샀던 그 집들을 팔고 나서 그로스 마진을 봤더니 3.8%였어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샀던 집들은 그로스 마진이 한 8.6%가 나오더라. 훨씬 잘 나왔죠. 당연히 좋은 가격에 샀으니까. 자, 그리고 컨트리뷰션 마진이 지금 마이너스 23.1이 나왔습니다. 이게 컨트리뷰션 마진이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써놨죠. 컨트리뷰션 마진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빼는 건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가격이 나오려면 매출이 굉장히 작아지거나 아니면 변동비가 굉장히 커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또 나왔다는 의미는 옛날에 샀던 올드북을 우리가 팔아서 수익을 본 게 아니라 마이너스였다. 손실을 보면서 옛날 집들을 다 처분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트리뷰션 마진이 마이너스 3.7이다. 이게 언제냐? 풀이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뉴북도 팔았고 올드북도 팔았지만 결론 토탈은 2023년도 총 마이너스 3.7%의 컨트리뷰션 마진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거 왜 그랬냐라면은 homes acquired prior to housing as resale. 그러니까 집 가격이 안정화가 되기 전에 옛날 집들을 팔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공원 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요즘에 샀던 것들은 굉장히 가격 책정을 잘해서 기업 마진이 한 8.3%가 나왔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해줬고 그나마 여기서는 조금 좋은 거를 얘기를 해줬죠. 자, 그러면 이번 분기에 돈을 얼마나 벌었니 못 벌었니 했을 때 일단 마이너스 91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랑 비교를 했을 때 손실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 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400밀리언 달러에서 마이너스 91밀리언 달러가 됐으니까 굉장히 손실폭을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 1년으로 봤을 때도 1.3빌리언 지금 손해에서 275밀리언 달러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줄였더라. 그래서 일단은 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집을 파는 사람들,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금리에 조금 적응이 되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픈도어를 이용해서 집을 거래하는 사람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좀 희망을 좀 가지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막 이렇게 휙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오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2114라는 수치는 2023년도 4분기에 얘들이 현재 고객과 거래 중인 집의 그 호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purchase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오픈도어가 고객으로부터 집을 사려고 하는 게 211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주택시장을 잠깐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데, 예전에 얘들이 오픈도어가 집을 내놨을 때, 이제 어떤 뭐 홈페이지에 올리겠죠? 그러면 그 집이 안 팔리고 120일 동안, 거의 4개월 동안 남아있는 확률이, 그 비율이 21%였는데 지금은 18%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거를 작년 12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는 55%가 안 팔리고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얼마입니까? 18%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도어가 이렇게 집이 팔리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 significant improvement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3빌리언 달러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1빌리언 달러는 현금과 유가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161밀리언 달러는 뭐 집에 투자한 것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총 1.3빌리언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분기에는 1.5빌리언 달러가 있었는데 이게 1.3빌리언 달러로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거의 90밀리언 달러를 unrestricted cash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걸로 뭘 했냐면 총 합쳐서 129밀리언 달러어치의 지금 컨버터블 노트 전환사채를 다시 매입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주식들을 다시 오픈도어가 걷어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잘한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잠재적으로 풀릴 수 있는 주식은 미연에 그거를 다시 사들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가의 희석 이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했다. 요건 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픈도어가 보는 하우징 매크로,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어떨 것이냐라고 봤을 때,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페이버러블리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동시장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약간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그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스프레드를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회사를 운영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변동성이 볼레틸리티라고 하는 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프레드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고객이 원하는 가격과 프라이스와 오픈도어가 원하는 프라이스의 그 가격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면서 오픈도어가 지금 리스크를 지금 뭔가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던스를 또 줬죠. 가이던스가 지금 2024년도 1분기에 1.05에서 1.11빌리언 달러를 지금 매출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매출이 지금 얼마였죠? 지금 얼마였냐? 870밀리언 달러였잖아요. 870밀리언 달러였는데 어쨌든 이번 분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조금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은 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1년을 놓고 보면은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벌어들인 6빌리언 달러의 턱없이 부족한 애뉴얼 레비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가이던스가 좀 길게 보면 좀 불안한 가이던스를 줬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들 광고 얘기를 합니다. 어드버타이징 스펜드. 그러니까 광고를 어떻게 할 거냐. 뭐, 200밀리언 달러에서 75밀리언 달러로 광고를 좀 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 효율적인 채널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얘들이 유튜브에 지금 열심히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채널에. 그 다음에 이번에 슈퍼볼 캠페인에다가 해가지고 슈퍼볼 게임 중에 오픈도어 CF가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되게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광고들이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뭐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파트너십 채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얘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게 진로우가 있죠. 그 다음에 EXP 리얼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통해서 지금 얘들이 집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매입을 한 게 2023년도 1분기에 지금 비교를 했을 때 140% 넘게 늘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픈도어만 여기서 지금 뭔가 뭐랄까요,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진로우에 올라온 집을 오픈도어가 사기도 하고, 뭐 오픈도어에 올라온 집을 진로우가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들을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좀 힘을 합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다시 로우월 스프레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집 가격이 정말 뭔가 좀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는 프라이스 언설튼티겠죠. 그러니까 집 가격이 불확실할 때는 스프레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스프레드가 리덕션 되고 있다고 했죠. 가격의 차가 적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뭔가 안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그 의견의 차이가 줄어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의견 차이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게 컨버전 레이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까 말까 했던 걸 정말 집을 팔아버리는 그런 게 확실하게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오픈도어의 주가는 3.35달러고 현재 봤더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장이 열린 건가? 장이 열렸네요. 3.24달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급하게, 금방 이렇게 분위기가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겠고, 정말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고, 정말 조금씩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금 미국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만 4분기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4분기는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링크 제가 설명란에 달아드릴 테니까 유튜브 광고, 오픈도어 광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